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제 분열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예전에 그 분위기로 다시 이제 돌아선 거죠, 완전히. 더 심해졌죠. 더 심해진 더 거예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시가 그 사이에 합격자 수가 뭐 500, 600, 700, 800 해가지고 거의 1000까지 갔어. 네. 그죠? 맞습니다. 제가 1000명 세대예요. 진짜? 제가 들어갔을 때 딱 1000명이 됐어요. 와. 45기. 연수한 35기. 네. 정말 1년에 1000명씩 뽑는 거는 부동산 중개업도 아니고, 택시, 개인 택시도 그 정도 안 되고 잘 없어요. 네. 어쨌든, 현직으로 빠지는 연수생 숫자는 300명일 때나 1000명일 때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300명일 때는 한 80명 판사가고 한 70명 네. 검사가고 한 150명 개업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1000명 뽑았는데 뭐 한 100명 판사가고 뭐 예를 들어 한 7, 80명 검사 간다 치면 네. 네. 그러면 800 몇 명이 변호사로 나오게 된 거야.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 숫자로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도대체 몇 배야? 150하고 800이라 치면은 거의 5배. 네, 5배 되죠. 5배 정도의 변호사가 매년 나오는 겁니다. 네. 현직이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 네. 변호사를 해서 과연 그러면 내가 검사로서 판사로서 가오는 못 잡는데 네. 그러면 이게 쇠가 좀 짭짤하냐? 네네. 뭐 아니라는 거지. 짭짤할 수가 없죠. 네. 점점 많아지니까. 로스쿨도 생기고, 네. 그래서 급기야는 변호사들 중에는 1시 넘어서 혼자 짜장면 먹으러 가는 변호사가 막 생겼어요. 만나면은 네. 식당에서 만나면 그때만 해도 김영란이 뭐 없었으니까 식대 계산해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가지고 1시 이후에 네. 혼자 식당 가는 변호사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네. 좀 결기를 가지고 연수원에서 배운 대로, 네. 대학에서 배운 대로 네. 그 일을 좀 하고 주장을 하려면 이게 찍혀요. 네. 점점 더 찍혀요. 찍히면 인사에서 밀리지. 한 번, 두 번 밀리면은 B급 네. 검사 되고 C급 검사 돼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조기 퇴출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네네. 근데 나가봐야 먹기 낙이 대로.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다. 낙이 그렇죠. 없다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잘 보여야 되죠. 수능해야지 뭐. 네. 위에서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 알아서 기는. 네네. 말하자면은 지금은 그냥 셀러리맨이고 네. 또 법률 기술자예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검찰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과거와 같은 지사형 검사들은 없어. 네. 윤석열 정도 남았는데 네네. 그거 다 망가졌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그냥 윗사람한테 굴종하고 아부하고 이거 기소로 만들어 갔는데 뭐 갸우뚱거리면 더 조사도 안 하고 1시간 뒤에 불기소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 이런 일이 기술자네, 기술자.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 9년 동안 계속됐다. 하여튼 그래서 정권 교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검찰이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쓰고 정의가 바로 아니 서는 근데 거니까. 정권 교체가 돼도 네. 과연 검사들이 나가가지고 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냐?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다는 건 그 안에 전혀 그 변함이 없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결기를 가지고 일을 해도 괜찮고 오히려 결기 있는 검사가 더 우대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인사원칙. 네. 그걸 근데 권력자는 그걸 싫어하겠죠. 그래도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나오면 하여튼 이 검찰의 독립만큼은 보장해줘야죠. 그게 민주정권이잖아요. 민정부고. 네. 아까 일부에서 아까 박주민 의원님은 네. 사법연수원에서 공부 안 정의를 생각하면서 공부 안 판사나 검사 될 생각은 없으셨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 만약에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에 실패한다면 이제 그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특별히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저께인가요? 법사위에서 네. 그저께인가? 그저께죠. 수요일 날 아니 니네들 뭐 연장도 안 해줄라 그러고
그러면 사건은 네. 일반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팀이라도 미리 짜놓고 네. 그러니까 예정은 해놓고 오자마자 기록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꽃장해야지. 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되는데 네네.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 쭈무르다가 다 식어버리고 대선 전국 가고 이거 그냥 묻혀버리고 그러면 이 사건의 교훈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이냐 네네. 라고 어제 질의를 했어요. 네네. 멀뚱멀뚱하게 있더라고. 멀뚱멀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런 마음이 없어. 어. 그렇지만은 검찰은 내심 네. 연장되지 않고 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발톱이 위협적인 어금니가 위협적인 사자가 아니거든. 네네. 지금 완전히 뭐 저 뒷다리 절고 네. 발톱 빠지고 병든 하이에나 됐어요. 죄송한 아니, 얘기지만. 병든 사자가 된 거예요. 병든 사자. 그러면 저거 물어뜯자. 네네네.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네. 예. 네. 처음에 조금 간을 보다가 네. 달려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 핵심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네네. 이거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거 고쳐가지고도 못 쓰겠다. 이거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 수사 또 청부 수사, 네. 청부 수사. 봐주기 수사, 그러니까 힘센 네. 이런 쪽은 봐주고, 뭐 미운 쪽은 끝까지 물어뜯고 아닌 거 덮어씌우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또 기소 편의주의로 네. 말도 안 되는 거 빼주고, 네. 말도 안 되는 거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냐?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공무원은 인사예요. 네. 특히 검사는 인사야. 네, 맞습니다. 검사장 되냐 마냐? 네. 이거는 저 우화 등선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데 청와대 그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네. 인사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땡기면 딸려가고 놓으면은 저 멀리 가고 그렇게 된다고. 네. 결국은 검찰 인사권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청와대의 영향력을 얼마나 감소 혹은 소멸시킬 것인가. 네.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내가 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결기는 다 사라지고 네. 법률 기술자로서 네.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젠 고쳐서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하는 뭐 안 그런 고칠 생각.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죠. 검찰 개혁. 그런 꼭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도 보면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과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쳐서 어떻게 쓰냐. 밖에다가 아예 하나 또 센 걸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대안이 공수처가 될 수 그게 있 공수처죠. 네, 공수처가 이제 째려보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전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 네. 불신도 이만저만한 불신이 아니고 니네는 고쳐봐야 네. 이건 안 돼. 재밌는 게 어느 사람이나 네. 검찰 쪽 사람들도 나와서 검찰 쪽으로 분류되는 교수들도 지금 검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쨌든 정권 교체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하죠. 심하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역대급 그 검사 비리가 네. 뭐 연장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연장으로. 네. 진경준서부터 네, 해가지고 뭐 스폰서. 네. 뭐 또 저 누구니 김영준 있었지, 네, 우병우 네, 있었지. 네, 거기다가 저 우리 판사님도 한 분 계시고 네, 네. 뭐 홍만표에 네. 뭐
연장으로 터졌잖아요. 최악이죠, 최악. 예, 네, 최악이죠. 최악이죠. 네. 그러니까 법조의 모랄이라는 거는 지금 바닥이라고. 네. 그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도 계속 입법 발의하시고 하는데. 저는 약간 엉뚱한 냈죠.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엉뚱하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당에서 가는 흐름하고 좀 다른. 아니 근데 뭔 입법을 한 달에 뭐 한 20개씩 해. 네. 어우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공청회 저는 끝까지 못 있었는데 대부분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아 그래서 검찰은 5년 전 10년 전 얘기도 계속 그때 논거로 뭐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네. 뭐 권력 구조 원칙에 맞지 않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수처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니네들 뭐 이게 위헌이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유례가 사례가 있고 없고 아우 몰라 니네 싫어 니네는 안 믿어 이제 죽어도 니네는 안 믿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이런 수준까지 왔다.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는 더 이상 오케이가 안 될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수긍을 하고 네. 결국은 공수처가 과연 그러면 이게 뭐 지구지순한 진리요 이 길인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경찰한테 떼준다. 네. 그러면 경찰은 안봉근이 뭐라 그러면 인사가 팩팩 뺏기는 그런 조직인데. 네. 경찰도 인사가 뭐. 아유 경찰 인사는 검찰 인사보다 더 심각하죠. 약해. 더 심각하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견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떡이 하나 있어. 시루떡이 큰 게 하나 있어. 네. 그 두 사람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은 떡을 써는 권한을 갖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썬 떡을 보고 선택할 거는. 난 이 떡을 할 거야. 라고 선택할 권한을 주면 네. 불만이 없다 이거지. 네네. 근데 지금 검찰은 지가 떡 썰고 이게 크네 그러고 그 떡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은 이 새끼 지가 크겠잖아 하고 지가 들고 간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써는 사람 따로 먼저 들고 가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 써는 놈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자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네네. 견제와 균형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